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5단원 꺾은선 그래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꺾은선 그래프는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은 직접 자료를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종목은 바이애슬론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한 걸 표로 나타내고 이 표를 가지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냈죠. 그래서 자료를 직접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꺾은선 그래프는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이 나오는데 우리 이상화 선수의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영상을 보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에서 이게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삭제되면은 제가 설명란에 그 해당 유튜브 주소를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를 살펴보고 거기를 클릭해가지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상화 선수의 올림픽 경기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넘어와서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상화 선수의 경기 장면을 가져온 이유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스피드 스케이팅 500m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영상이 삭제되어 있으면 유튜브 설명란에 그 해당 영상의 주소를 넣어 놓을 테니까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혜가 알아본 어느 선수의 기록을 보고 꺾은선 그래프를 완성해 봅시다.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나는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선수로 활동하게 되어서 다른 선수들의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기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수가 한 해 동안 스피드 스케이팅 500m 대회에서 얻은 최고 기록을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어느 선수의 대회별 최고 기록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자, 1차는요, 37.2초, 2차는 36.7초, 3차는 36.5초, 4차는 36.4초가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요 표를 가지고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어떤 선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기록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먼저 가로와 세로에 필요한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가로에는 어떤 걸 적으면 될까요? 네, 1차, 2차, 3차, 4차라고 적으면 될 겁니다. 자, 세로는 네, 이미 적혀 있죠.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기록과 단위를 나타내는 초 적혀 있습니다. 물결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타내면 좋은데 이미 물결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결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시하면 좋을까요? 이미 0초부터 36초까지 이미 적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가장 낮은 초가 36.4초가 됩니다. 그래서 36.4초 밑에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눈금은 물결선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초에서 36초는 없애겠습니다.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내도록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해 볼게요. 자, 가장 높은 기록은 어떤 기록인가요? 37.2죠. 37.2초가 가장 큰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7.2초는 나타내야 됩니다. 37.2초를 나타내기 위해서 눈금을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자, 큰 눈금 한 칸을 1초로 한번 정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37초가 될 거고요. 여기는 몇 초가 될까요? 여기는 38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37.2초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눈금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을 채우니까 1초가 되었습니다. 5칸을 채우니까 1초가 됐기 때문에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몇 초? 0.2초가 되겠죠. 여기도 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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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초. 요걸 다 합치면 1초가 되니까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0.2초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콕 찍어주면 되겠죠.
1차 시도에는 37.2초입니다. 37에서 한 칸 올라간 37.2초. 여기다 콕 찍어주면 될 것 같고요. 2차 시도는 36.7초입니다. 36도에서 하나, 둘, 세 칸 올라가고 네 칸 올라가지 않고요. 세 칸에서 반만 올라가면 바로 그게 0.7만큼 올라간 게 돼요. 요게 바로 0.7만큼 올라간 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묶음 한 칸이 0.2초이기 때문에 0.1은 작은 묶음 한 칸에 반을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죠. 반. 그래서 요만큼만 표시하는 게 0.7초가 되겠습니다. 자, 3차 시도는 어떤가요? 3차 시도는 36.5초예요. 이것도 역시 한 칸, 두 칸 올라가고 작은 묶음의 반 칸만큼만 올라가면 됩니다. 4차 시도는 36.4초예요. 36.4초니까 여기서 한 칸, 두 칸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다가 점을 콕 찍어주세요. 자, 이제 점들을 찍었으니까 이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붙여주면 되는데 제목은 요거 적어주면 되겠죠. 어느 선수의 대회별 최고 기록. 자, 이 선수의 기록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기록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기록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록이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다는 말은 점점 빨리 결승선을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 생각해 보세요. 100m 기록이 수가 낮을수록 자 9초가 10초보다 더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록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 대회와 비교해서요. 기록이 가장 많이 좋아진 때는 몇 차 대회인가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기록이 가장 많이 좋아진 때 요거는 우리 기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많이 기울어진 선분은 어느 선분일까요? 자, 하나, 둘, 세 개의 선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분 중에서 가장 많이 기울어진 선분은 어떤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렇죠. 바로 1번 선분이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가장 많이 좋아진 때는 2차 대회가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기울어진 정도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5차 대회를 한다면 네, 여기다 5차 대회를 한다면 기록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됐고 3차 때는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으니까 대충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대충 어리면서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 36에서 한 칸하고 반 칸 올라간 요 정도. 그래서 기록이 네, 요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록이 점점 좋아지므로 0.1초 정도 더 기록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어림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예요. 0.1초보다 더 기록이 더 좋아질 수 있고요. 0.1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 우리가 반 칸만큼만 갔기 때문에 반 칸은 0.1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칸은 0.1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 칸은 0.1초가 되는 겁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기록을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두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상식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겨스케이팅은요,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은 쇼트 프로그램 더하기 프리스케이팅이에요. 쇼트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짧다, short, 짧은 경기예요. 2분 50도 동안 스핀, 점프, 스텝 등의 과제를 정해놓은 수만큼, 뭐 예를 들어서 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만큼 수행해야 되는 짧은 경기를 말하고요. 프리스케이팅, 말 그대로 프리는 뭐예요?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4분 10초 정도 동안 스핀, 점프, 스텝 등의 과제를 자유롭게 수행하면서 연기력과 표현력을 보여주는 경기예요.
시간이 훨씬 더 길죠. 그 긴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경기가 프리스케이팅이 되는 거예요. 쇼트는 뭔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몇 번을 해야 되고 스피는 몇 번 해야 되고 점프는 몇 번 해야 되고 스텝은 몇 번 해야 되는 게 경기마다 정해집니다. 하지만 프리스케이팅은 자기가 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프리스케이팅도 최소한의 스피는 최소한 몇 번, 점프는 최소한 몇 번, 스텝은 최소한 몇 번을 해야 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볼 텐데 혹시 그 경기가 삭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설명란에 영상 링크를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를 참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스케이팅은요, 쇼트에 비해서 점수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피겨는 만점이 없어요. 다만 최고점이 존재합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최고점을 얻은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그런 경기를 봤습니다. 네,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기록을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또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기술 점수와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점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아볼게요.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일단 큰 눈금은 10만큼 늘어나고 있죠. 지금 10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을 가니까 10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2가 되겠습니다. 2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들을 다 더하면 10점이 되는 거예요. 자, 기술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몇 점과 몇 점 사이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확인하면 되겠죠. 가장 낮은 점수는 몇 점이에요? 2016년도에 기록했던 여기 50점에서 몇 칸 올라갔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갔어요.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2점이 되니까 세 칸 올라갔으니까 6점. 50점과 더하면 56점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도 몇 점이에요? 네, 가장 높은 점수는 여기 있죠. 2017년도에 기록한 이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70점에서 한 칸 내려왔으니까 2점을 빼주면 되겠죠. 70점에서 2점을 빼주면 68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6점과 68점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기 살펴보면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몇 년도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몇 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요거는 우리가 기울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가장 많이 떨어진 기울기. 자, 점수가 내려가는데 가장 많이 기울어진 거는 몇 년도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가 되겠죠. 2014년도에 기울기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2014년도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가장 많이 오른, 기울기가 가장 많이 올라간 그 해는 몇 년도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 점수와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점수를 더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연도는 얼마예요? 자,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면 이 점수와 이 점수를 더하면 몇 점일까요? 일단은 몇 년도예요? 2017년도고요. 네, 점수는 몇 점일까요? 여기가 68점이죠. 아까 우리 구했고 68점. 여기는 몇 점이에요? 여기는 68점과 70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딱 반이니까 69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8점 더하기 69점 하니까 137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살펴봤던 김연아 선수의 기술 점수와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점수가 몇 점이었나요? 기술 점수는 무려 78.3이고요. 구성 점수는 72.76이었습니다. 합계는 150.06으로 정말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도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변에서 꺾은선 그래프를 이용한 경우를 찾아보고 꺾은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찾아왔어요. 전국 초등학생 수의 변화를 찾아왔는데요. 교육부에서 2020년도에 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등학생 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전국 초등학생 수의 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30년, 2040년, 2050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요, 뭔가 초등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태어나는 우리 신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뭔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거였어요.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꺾은선 그래프는 어디에 쓸까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도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